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오늘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약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종목은 조금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상담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 또는 마지막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채팅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역시나 전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전화를 위주로 많이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1.3%대 코스피가 상승 중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오늘만 보면 상승이지만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조정 중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약간 횡보를 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도 지금 이제 전고점 대비해가지고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처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도중에 생기는 그냥 급등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사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장도 신용등급이 강등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쩌라고 그냥 올라가자 하는 느낌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그거 우리나라랑 뭐 상관 있나? 라는 느낌으로 약간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고 나니까 미국의 국채가 수요 부진으로 국채가 잘 안 팔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좀 내려고 했더니 야 너한테 돈 못 빌려주겠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미국은 돈을 빌려야 하니까 이자를 더 줄게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약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신용등급이 여파가 커져 나가면서 은행들의 신용등급들도 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의 어떤 신인도 같은 경우도 좀 밀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는 이런 관세 공격과 관세에 대한 협상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미국도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 야 신용등급 이거 여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여나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뭐 반복을 하고 있고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일종의 테마주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죠. 뭐 코로나 지금 재유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코로나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선 토론 여러분들 요즘 보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2차 토론까지 진행이 되고 내일은 3차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론을 할 때마다 이제는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정책 관련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충돌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역시나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죠. 그래서 한쪽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더 강조하시고 계시고 한쪽 후보는 원자력 쪽을 좀 더 강조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과 별개로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의 규모를요 2030년까지 4배 키우겠다. 35년까지 4배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력 투자를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음과 동시에 원자력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은 정책 테마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대선이 이제 우리나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29일이죠. 29일부터는 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29일, 30일을 이용해서 사전 투표가 가능하실 것이고 본투표는 6월 3일에 가능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면 정권이 그대로 어떤 당에서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역시나 지지율로만 따진다면 한쪽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뭐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공존하는 과정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건지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안 바뀌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가 아주 불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 투자를 지금 비중을 늘리자 또는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자 이걸 섣불리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매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매수를 하지만 사실 이제 큰 손들이라든가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관망을 하면서 타이밍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간만 보고 있는 정도인 것이 뭐 꾸준히 순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나간다거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또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기도 애매한 게 대선 후보들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특히나 금융시장 레벨업이 필요하다. 또 특정 후보께서는 5,000포인트까지 지수를 올려야 된다.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진짜로 그게 말 그대로 5,000포인트까지 간다면 지금으로 비해서는 약 한 80%의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수가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야 되나 싶다가도 에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또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역시나 비중을 늘리기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줄이기는 또 영 아쉽잖아요. 줄여놨는데 진짜 5,000포인트 가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움직임들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2,30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지수가 2,600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용하다. 대견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상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버틴다거나 살짝 조정세만 들어가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흘러왔던 역사를 잘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끝없이 올라가는 지수 없었죠. 그냥 올라가면은 적당히 빠지고 올라가면 적당히 빠지고 하면서 우상향을 하더라도 빠지면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과거 차트에서부터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기 위한 제도약을 위한 약간 쉬어가는 단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기만 한다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약간 우상향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급하잖아요. 뭐가 급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한다, 협상하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에 우두머리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협상을 합니까? 뭐 외교부가 분명히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야 될 땐 나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싸움 이제 좀 안 할 것 같고요. 뭐 지난 과거 청산 좀 안 할 것 같고 지금은 앞에 지금 쌓여있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부터 해결하게 된다면은 그런 정책 관련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단 말이죠. 다음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저 우선 과제가 일단은 최우선 과제는 일 처리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밀려있던 것들 다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속전속결로 만약에 풀어나가게 된다면 증시에는 활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수에 시장에 좀 돈이 좀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지수가 약간 우상향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겠죠. 뭐 물론 그건 이제 하나의 추측인 거고 의외로 대통령 후보께서 지금 이제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해가지고 또 뭐 이제 과거 정부의 뭐 내란이다 뭐다 이걸 다 잡아놓자 뭐 싸우자 어쩌자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면 뭐 사실 지수는 좀 활력을 좀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스탠스를 다음 대통령께서 취하시는지를 보면서 지수를 조금 이렇게 타진해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망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내 종목이 이상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을 실현시킨다거나 또는 본전에서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 판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거고요. 절반 정도 매도만 한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절반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다음번에 매수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조금 줄이시면은 지금 현재 수익 중이거나 본전인 종목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기회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제가 방송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방금 전 화면은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그렇게 찍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맞다. 지금 상담 신청해야 되겠지라고 할 때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으실 때 그 사진만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전 5분 전부터 전화 주시면은 상담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무조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니까 빨리 전화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저 SP월 셀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00원에 30%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매수한. 수익을 안 챙겼네요, 한 번도. 예.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요. 이걸 우리가 비율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 더 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하면서 수익을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농사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 나무가 이렇게 쭉 열리면서 줄기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걸 보면서 더 많이 나오겠지.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게 수확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수확의 시기 때 수확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거진다 수익 나면 더 가지 않을까? 더 가겠지. 야, 좀만 더 있으면 올라가겠지. 오 하다가 아씨 본전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네.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수익률보다 얘가 주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요. 영원히 그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 수익 내면 나와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10% 도달되면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15%로 상향을 하고요. 15% 올라오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올 것 같으면 20%까지 가지 않을까? 하면서 20%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20%까지 가면은 이 정도로 올라오는 기업이면 50%도 되겠는데 하면서 목표를 계속 올려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기업이 어떻고 SP월셀이 어떤 기업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면은 내가 처음으로 설정했던 어떤 수익률이 있다면 거기서 그냥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팔고 치워야 돼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SP월셀 말고도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 무조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럼 한 종목당 수익률은 우리가 어떤 정도로 잡으면 되느냐 하면요. 아니 지금 이 종목에서 최대 수익률 거의 한 18%, 19%까지 나왔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면은 뭐 뭘로 만족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욕심이 컸던 거예요. 주식 수익률이 10% 넘어가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주식을 일확천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배거 이런 이야기 하면서 10배 가야 된다. 뭐 70%, 80%, 막 50%, 100%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안 되는 수익률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욕심을 좀 줄여라. 그러면은 수익 났을 때 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게 장기로 가져가도 나쁜 기업은 아니긴 해요. 적자가 나고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쁜 기업은 아닌 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수소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지만 충전하는데 어느 정도 좀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수소 전기 자동차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대차가 이제 그거를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밀어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판매까지 잘 안 되는 이유가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제는 뭐 수소 인프라를 좀 구축한다거나 이러면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긴 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대선 후보들께서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수소 연료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올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토론이 아마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내일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얘가 급등이 안 나온다면 장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은 팔았다가 나중에 좋은 포인트 때 다시 사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선 토론 내일 잡혀 있는데요. 내일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소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얘가 엮이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럼 아마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거니까 그때는 비중을 줄여내면서 매도를 한 30, 절반 정도 이상을 해내면서 수익을 수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을 챙겨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러면 10,000원 이하로 살살살살 빠지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10,000원부터 물려가지고 7,000원까지 가져가면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가 나중에 좋은 타이밍을 잡거나 만약에 장기로 가져갈 것 같으면 SPOS 말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네. 일단 내일이 기점이다. 내일 토론 이후에 수, 목, 금 해서 얘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걱정 없이 그냥 이번에 못 챙겼던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회를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0,000원 밀릴 때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손절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자 또는 이 종목을 조금 8,000원이나 7,000원 이하에 다시 들어가서 가져가도 될지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에코플라스틱이고요. 2,970원에 비중 10%요. 2,970원에 비중 10%요. 10%요. 이거는 예, 지금 예.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를 경량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우리가 쇠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자동차가 무거우면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만들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관련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량용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앞으로 뭐 어떨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자동차 경량화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적자가 좀 나긴 했었어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가라면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더 실을 이유까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안 올라가고 밑으로 축축축축 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처지게 되면은 괜히 그 더 사가지고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더 살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중에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탈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가 그쪽으로 엮이기도 하면서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율대로 간다면은 그 탈플라스틱 이야기 하신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다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때.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지지율은 높으나 만약에 당선 안 돼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만약에 그쪽으로 엮이면서 정책이 그쪽으로 잘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도 만약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뭐 그 정권 안에서는 충분히 우상향을 한다거나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 안에 그러니까 정부를 딱 잡으면 한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몇 예. 년 차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죠?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는 어떤 정책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가져간다면은 저는 이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4,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저기 한국카본이고요. 네, 19,100원에 20%요. 19,100원에 20%. 20%요. 네. 그렇군요.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네. 요렇게 매매하시다 보면요. 계좌가 나중에는 녹아요. 없어요. 내 돈이 없을 겁니다, 아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저는 멈춰있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버스도 달리고 있는 버스에 타지 말고, 멈춰있을 때 타라. 정차하고 난 다음에 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할 때 보통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을 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의 시세를 내고 있죠. 최근에. 하나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영원히 올라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멈추고 빠지고 한참을 또 버티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는요. 약간 운이 따라줘서 조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것뿐인 거지 잘못 잡으면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역사적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식 투자를 잘 내가 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게 돈 벌기가 좋을지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 되는 게 돈 벌기가 좋을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점이죠. 그럼 지금 이 자리는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한국화보는요. 지금 역사적으로 2만 원까지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산 자리가 하필이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고점.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 방향. 그게 투자의 기본이어야 하는데 자꾸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게 되고 주식을 잘 모르면 결국은 내려와 있는 종목이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고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자체가 그냥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좋다라고요. 좋은 증거가 그냥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매매하시다 보면은 운이 조금 따랐을 때 이렇게 수익이 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00원에서 올라온 수익률과 20,000원에서 올라가는 수익률은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지금 여기 12,000원대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파란색 제가 선 그어놨습니다. 네네. 이게 73%짜리 수익이거든요. 근데 앞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앞에도 수익이 요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는 152%짜리 수익입니다. 그럼 길이를 보게 된다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래쪽은 수익률이 훨씬 더 크죠. 그죠? 예. 기준가가 달라서 그래요. 5,000원에서 15,000원 된 거는 거의 뭐 10,000원이 올라갔지만 5,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가는 15,000원까지 올라가면 200%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15,000원부터 25,000원까지 25,000원까지 올라가면 똑같은 10,000원 올라갔는데 거의 뭐 한 70%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사야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쪽에 따라 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시청자님이 지금 이 종목은 5,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거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냐. 그럼 나도 여기 사면 얼마 먹겠노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온 자리라서 얘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와 얘가 뭐 100% 올라갔다 2배나 올라왔다 90% 올라왔다 하면서 들어가셨겠지만 시청자님은 90%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나고 있는 8% 9%에 만족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90% 올라온 종목을 내가 어떻게 8% 수익 내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왔으면 내가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야 남들 잔치 다 끝나고 먹을 거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이 정도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야 남들은 백숙도 먹고 말이야 저기 한우 불고기도 먹고 말이야 한우 툭불 뭐 살치살도 구워 먹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거 밥 한 공기 주고 이거 먹고 나가란 말입니까? 에이 나도 밥 차려주이소 하면서 여기서 버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9% 수익을 감사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물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절대 90% 수익 못 냅니다. 이미 그만큼 올라온 자리에서 더 못 가요. 이미 매수가가 이미 높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들은 지금 수익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원래 그런 매매 해야 되는 자리고 그렇게 매매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꾼들이 들어와서 매매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우연히 잘 얻어 걸린 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지금 왜 나는지도 모를 것이며 나고 있는데 만족도 안 될 것이며 더 갈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며 그리고 한국 카본이 10,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좋은 이유로 올라왔을까요? 안 좋은 이유로 올라왔을까요? 좋은. 좋은 이유로 올라왔겠죠, 그죠?
네네. 당연히 좋으니까 주가가 10,000원이 더 뛰어가지고 2배나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네. 한국화본 시청자님이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든 방송을 보시든 좋다는 이야기만 있을까요? 안 좋다는 이야기만 있을까요? 당연히 좋다는 이야기만 있지 않을까요? 한국화본 지금 뭐 보니까는 뭐 LNG 선으로 하고 조선주가 어떻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거고 더 날아갈 거고 목표가 올리고 지금 한국화본 올해 실적 수준 모두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고 더 살아 좋습니다 더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지 않나요? 네네. 알래스카도 있고. 그러니까 알래스카니 뭐니 그런 것도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을 건데 시청자님은 그런 것 때문에 더 갈 거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못 팔 거예요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팔아라 해도 지가 뭘 알아. 내가 금식하니까 좋은 이야기밖에 없는데 라고 하거든요. 제가 방송 생활 11년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냐? 버릇없다? 아닙니다. 제가 남들이 좋다는 거 안 좋다고 하고 남들이 안 좋다는 거 좋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어요. 결국 지나고 나니까 다 제 말이 맞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에 취해 있는 분들은 제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도 의견, 분할 매도 절반부터 팔아내시고 나머지로는 22,000원, 23,000원대 3분의 1씩 남은 걸 계속해서 팔아내라라고 전략을 드릴 건데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해내는 그 순간 시청자님 인생이 바뀝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한국전력 네, 26,200원에 10%입니다. 26,200원에 10%요? 예, 3년 넘었어요. 한국전력이 아까 제가 표현을 했던 것 예, 중에 예.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한국전력을 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제가 방송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했던 종목이거든요. 그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거의 안 하는데 방송의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전략도 거의 안 짜드립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상담을 거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 SDS라는 종목도 과거에 2022년, 2023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13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와서 수익이 날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상담 자꾸 하시는데 나 이거 상담 안 받으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상담합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 안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SDS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전 국민이 다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이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번다는 말이냐. 아니, 그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전기 요금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돈 번단 말이냐. 에이씨, 2만 원 이하에 사라더만 2만 원 이하에서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돈 번단 말이야. 에이, 문현진 저 사기꾼이다. 실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시청자님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왜 들으셔야 되냐면 26,0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 이하에서 더 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산 거 대비해가지고 30%나 빠져 있지, 20몇 프로 막 손실 중이지, 다른 건 막 급등 나오고 있고 좋다 하는데 이거는 좋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지, 주가는 바닥에 있지, 살 생각이 안 들죠. 더 사고 싶은 욕구도 안 들죠. 그거를 이겨내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역발상 투자거든요. 생각 좀 바꿔라.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 해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욕을 많이 합니다. 에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11년 동안 좋다 했던 종목들은 거진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좋다 할 때 항상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전력이고 그 종목은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이제 또 좋다는 말밖에 없죠. 요즘은.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발상을 또 바꿔야죠. 그럼 뭐 할 차례일까요, 지금? 뭐 할 차례일까요? 남들 좋다고 하면서 막 더 사야 된다, 막 지금 사야 된다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주식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네. 그냥 주식은 분위기 반대로 가야 돼요. 분위기가 지금 좋다 하면은 반대로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청자님도 억울하겠죠. 26,000 사가지고 3년 기다렸는데 인제 올라오고 시작했으니까. 그 사실 2만 원 샀으면 지금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땡큐인데 26,000 사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시청자님은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만족과의 싸움입니다.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매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최소 35,000원까지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33,000원대에서 55,000원, 3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예. 3분의 1 정도 매도를 바로 진행하시고 33,000원에 나머지 3분의 1 그리고 35,000원에 나머지 3분의 1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냥 매도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전력은 여전히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 버는 기업이라는 것에는 다시 변화가 없습니다. 또 떨어지면은 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 2만 원 이하까지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2만 원 이하부터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 볼 텐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익산의 KTX역 2층 개나리실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토요일 만나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갑니다. 대구의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고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강조하는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강의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강의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려고 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역발상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것들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서 강의가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전화 받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계속 받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브레인요. 솔브레인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87,170원에 11%입니다. 187,000원에 7,170원에 11%요. 네 번에 걸쳐 하나 샀는데요. 상태가 자꾸 내려가네요. 전화 상태가 잘 안 좋아서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네 번에 걸쳐 분할 매수했거든요. 네. 그 매수가가 좀 높은 겁니까? 매수가를 떠나서 종목을 잘못 잡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방식이 네 번에 걸쳐 샀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할 매수는 모든 투자자들이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최저점을 잡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매수를 분할로 잡아간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자체를 잘못 잡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들어가는 전해 액을 만들고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소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재 쪽이요 잘 되고 있느냐 하면요 그렇게까지 잘 된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점점 줄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적이 좀 줄고 있고 전망도 좀 어두운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망이 어둡다 해서 지금부터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전망이 어두우니까 주가가 내려와 있고 이 어두운 게 밝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밝아질 기미가 당장은 안 보이고 좀 많이 멀리 뒤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올 이유는 별로 없는 기업을 싸다고 해서 사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싸니까 사놨는데 올라올 기미가 없으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원도 태백산에 어떤 산을 사놓는다 생각해 봅시다. 산에 어떤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사놓으면 거기에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강원도의 어떤 태백산의 그 산지에 어떤 땅을 사놓는다 하면은 그렇죠.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싸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사놓으신 거예요, 그냥. 근데 개발되면 대박은 나겠지요. 싸게 사놨으니까. 근데 뭐 강원도 태백산에 그 언제 개발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 이야기 같은 땅을 사놓으신 건데 싸게는 사신 건 맞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싸게만 산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올라갈 내용이 있을까? 그게 좀 부족한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지금 이 종목은 밑에서 잠복하는 기간이 꽤 길 것 같습니다. 땅으로 친다면 진짜 재개발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되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 미래에는. 근데 애매하네 싶은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땅을 사놓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고생을 하실 것 같고요. 매수 방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11%면 사실 뭐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일이 커지진 않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을 더 키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정도 비중을 여기다 실어 놓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소재 쪽이 지금은 힘들지만 모든 산업이 그래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예, 예. 그 시청자님도 어르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죠.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거 반복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지만 좋아는 질 건데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손 더 이상 대지 마시고 요 정도만 네. 가져가셔도 되고 대신에 오래 걸리는 동안 혹여나 이제 주가는요. 오래 걸린다라는 개념이 우상향하는 상승세를 이야기하는 거지 약간의 파동은 계속 생겨요. 잔바람은 아, 예,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잔바람이 생기면서 약 한 20만 원까지 파동이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좋아서 올라오는 게 예. 아니라 그냥 단순 파동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을 약간 챙기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시청자님은 싸게 사는 훈련도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고 안목도 있으신 것 같고 분할 매수까지 잘 되는데 종목을 잘 못 고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방식을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올라갈 재료가 있는 기업 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본전쯤 오면은 분할 매도를 할까요? 네, 본전부터 해서 3분의 1씩 분할 매도해서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한울 바이오팜하고요. 네, 34,600원에 30%입니다. 34,600원에 30%요? 네. 그렇군요. 이건 지금 방금 통화하신 분하고는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방금 통화하신 분은 싸게 괜찮은 땅을 산 건 아니지만 싸게 샀다라고 하면요. 지금 시청자님은 가장 핫한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강남 땅을 사가지고 돈 벌었다니까 지금 강남 땅 사러 가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강남 땅을 샀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조금 너무 서늘한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네. 뭐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어떤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신도시 땅값이 막 올라갔는데 그걸 지금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투자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면 돈 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부동산 하듯이 하면은 돈을 버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로 돈 번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9년에 주가가 300원 이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돈 번 사람이 있겠죠. 네. 그리고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5,000원짜리였으니까 돈 번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22년에 주가가 15,0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45,000원까지 올라가니까 3배 이상 번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시청자님은 남들 돈 벌었다 하는 남들 돈 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물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을 받아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쨌든 간에 주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돈 벌잖아요. 그죠? 네. 그럼 몸 팔면은 돈을 못 벌 텐데 시청자님이 사주셨네. 그러니까 걔들이 돈 벌었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매매를 하면 자꾸 돈 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번다. 일반 개미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돈을 번다 하면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돈이 벌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근만 하면 돈이 벌리는 것처럼요. 네.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라 돈으로 남의 돈을 뺏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남한테 돈을 주식을 싸게 뺏어 와가지고 다시 비싸게 바가지 씌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비슷하게 바가지를 쓰인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알겠고 잔소리 좀 그만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 손실이 거의 확정이거든요. 이러면. 네. 비싸게 산 사람한테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운이 안 따르면 수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좀 운이 좀 따랐을 것 같아요. 사자마자 수익이 약간은 좀 났을 것 같은데 안 팔았을 것이고 욕심이 컸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빠져내려갈 때 물려서 고생만 하고 구경만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내려가다 보면 단기 파동이 나오긴 하거든요. 안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비중도 30%로 많고 나오게 되면은 3만 원 내지 3만 한 2천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손절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적이 아예 네. 없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나쁜 기업은 아닌데 그러니까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계실 만한 내용.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을까 관심 안 가지면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근데 시청자님은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시니까 내 종목에 맨날 관심 가지고 뉴스를 찾아봤을 거니까 저보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겠지만 일색 전부 다 칭찬 일색일 겁니다.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팔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죠. 좋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고요. 그렇게 네네.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1,300만 인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반등 때 32,000~33,000원대 그러한 칭찬 일색인 내용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 때 좀 고민된다면 32,000원까지 올라올 때 더 갈까 봐 고민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봐드리면서 32,000원 올라왔을 때 더 갈 수 있는 힘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나가야 될지를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유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 아유, 잘 보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잘 보시면 이렇게 사지 마시고 좀 싸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종목이 뭔가요? 네. ICTK요. 다시 한번요. ICTK. ICTK고요. ICTK. 네, 말씀하세요. 네. 비중이랑 매수가는요? 16,500원에 50%예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전화로 상담하고 계시는 전화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TV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TV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요. 화면은 네, 보시되 알겠습니다. 소리는 줄이고 전화로만 이야기합시다. 네. 일단 ICTK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비중이 왜 제가 많다라고 설명했는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요. 그냥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네. 예, 한번 봅시다 같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시청자님 쓰시고 계시는 증권사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버나 안 버나 버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는 한글을 이해한다면은 재무제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거든요.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제 손가락 요 옆으로 갔을 때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안 버는 기업인지 한번 보세요. 버나요? 못 버나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세요? 네. 자, 영업이익이라는 쪽으로 쭉 가니까 숫자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24, 60, 마이너스 67로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회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이구, 그렇죠. 돈을 버는 기업입니까? 안 버는 기업입니까? 했더니 그냥 마이너스로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건 분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을 매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예. 쉽게 생각하면 시청자님이 지금 얼마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에 투자하면 할수록 그 돈 날려먹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자, 근데 50%나 비중을 담을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을 못 버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식을 하실 거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좀 봐라라고 하거든요. 돈을 못 벌어도 주가는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와요. 하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돈을 못 버니까 그게 전부 다 우하향. 계속 주가가 전체적으로는 빠지게 돼요. 올라내려 하면서 전체적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로 가져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장기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시청자님이 혹시나 질문하실 때 이거 장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오늘 봤으니까요. 보기 전까지 몰라도 됐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신규 상장주거든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거나 너가 이 기술로 잘 되면 대박일 수도 있겠다 싶어 상장을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상장 전의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급등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좀 애매해지는 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고 회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이 회사를 운영해왔던 이미 상장하기 전부터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를 지금 주식을 1,000원에 사놨는데 지금 18,000원, 16,000원이다? 야, 근데 이거 회사가 적자나는 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주식을 팔아먹고 치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럼 그들이 팔아내면 주가가 빠지니까 시청자님은 물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왜 올라오고 있느냐? 얘가 하고 있는 업종 때문에 그래요. 업종을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 IoT 디바이스, 보안,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부터 해가지고 양자 보안,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청자님처럼 매수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안 보고 매수하고 있겠죠. 봤으면 안 사지만 안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 계시니까 그 매수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청자가 님 같은 분들이 자꾸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제표만 보고 내용만 알면 안 살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밸류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안 좋은 기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좋은 기업이 올라가야 하는데 좋은 기업에 관심이 없죠. 재무제표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가치 분석을 못 하니까. 이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고 시장이 더 선진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지금은 비중이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뭐 약간 수익이 났다? 비중이 많든 뭐 안 좋은 기업이든 수익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사실 올라왔을 때 21일 날 수요일 날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저때 팔아 또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상담을 했다면 저때 팔아라. 올라올 때 좀 팔아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건데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가 없고 비중부터 조금 줄입시다. 지금도 약간 수익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좀 줄이도록 할게요. 매도 바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테마도 남아있고 재료도 좀 남아있다 보니 2만 원 이상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흐름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세를 보아하니 22,000원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500원, 나머지는 22,000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더 팔아내시면서 수익 청산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간다면 안 물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로 보면 안 좋은 종목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기 시세를 내가 파악을 하면서 차트를 보실 수가 없다면 그냥 15,000원 밀릴 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그냥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종목을 고맙습니다. 다른 걸로 좀 교체하시면서 돈 좀 버는 기업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보니까 테크윙이라고 하는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37,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뭐 나름 싸게 살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싼 기업은 아닙니다. 뭐 물론 나름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7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바닥에 빠졌는데? 라고 보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실 때는 전체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체 가격 대비해서 어딘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 많은가 하면요. 우상향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국가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올라간 건 다 반드시 내려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게 된다면은 결국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고점 대비 빠졌으니까 샀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애매한 가격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반등은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크윙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랑 다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요. 아직까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지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좀 염두에 볼 때 하반기를 노리고 투자하시기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눌림목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라서 단기 반등 나오고 빠지는 형태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목표가 잡고 비중을 줄이신다 생각하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인데요.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를 22,300원에 비중 10%를 잡았다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원익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싸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진짜 싸게 사신 편에 속한 거고 물론 좀 더 싼 자리에서 더 싸게 샀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라든가 이런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특수 가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반도체 들어가는 특수 가스 생산을 하거든요. 소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재 부품
식품, 화학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원자재에 가까운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종목이라던가 뭐 특히나 대표적으로 뭐 롯데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즈 들어가거나 화학 들어가거나 케미칼 들어가는 종목을 3년 전부터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요즘에는 사도 됩니까라고 하면은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볼 만은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있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볼 만은 하나 아직은 바닥 잡지도 않았고 사볼 만은 한데 관망. 점 찍어 놓는 건 괜찮으나 그러니까 우리 왜 쇼핑으로 치면 장바구니에 넣어 놓는 거 정도는 괜찮으나 구매를 누를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싸니까 사볼 만은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굳이 뭐 한다고 삽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머티리얼즈 쪽이 지금은 받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러면 10% 정도 비중이 들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17,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내려오면 연락을 주세요. 17,000원 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 내려오면은 연락을 주시고 22,000원 넘어가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25,000원대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강연에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린 모든 투자에 대한 조언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